안녕하세요, 타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관련해서 파이 생태계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과연 탄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제 솔직한 마음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오픈 메인넷이 나오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7가지 정도의 요소를 분석을 해드렸었고요. 그중 하나가 폐쇄형 기간 동안 파이의 생태계에서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둘 수 있어야 되고, 외부 유저들을 또 새로 유입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내재적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틸리티 앱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작년에 파이 해커톤 수상 앱들만이 현재 파이 메인넷 블록체인과 연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코어팀이 해커톤에서 이 몇몇 앱들을 뽑은 이유를 보면요, 초기에 생태계에 부트스트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앱들, 그리고 굳이 외부 앱들과 연결이 필요 없는 앱들을 선정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코인이 법정화폐나 타 암호화폐와 스왑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앱들은 해커톤 수상 앱으로 뽑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대한 파이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이 수상 앱들로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말은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또는 이 초기 상태에는 이 수상 앱들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고, 이 앱들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오픈 메인넷 기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웨스 스펜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언제까지나 폐쇄형에서 이 앱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주기만을 그냥 무한정으로 기다린다, 그리고 오픈 메인넷을 늦추는 것은 또한 좋은 판단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어팀도 매우 큰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픈 메인넷이 너무 연기가 되면은 앱 개발자들과 유저들은 떠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총 7가지 요소들을 좀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오픈 메인넷의 시기를 최적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 수상 앱들이 과연 앞으로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폐쇄형 기간 동안에서도 어느 정도 힘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솔직한 제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파이코어 팀에서는 이 중 단 하나의 파이 앱이라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것으로 그냥 만족을 하고 오픈 메인넷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해커톤 앱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실속 있게 성장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작년 해커톤 당시 적어도 3개에서 4개 정도의 해커톤 앱들이 그래도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이 앱들을 토대로 파이 생태계를 상징할 만한 그런 대표 앱들이 또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바라보면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이 중에서 단 하나의 앱만 제대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하여도 오픈 메인넷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될 만큼 생각보다 전체적인 성장이 빠르지는 않다라는 게 제 솔직한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픈 메인넷의 예측 시기는 빨라도 아마 2023년 6월 28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또는 그 후반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저번 영상이나 제 커뮤니티 채팅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파이코어 팀과 소통을 자주 하고 있었던 웨스 스펜서의 그 감으로 이 영상을 보았을 때 본인의 예측도 보니까 내년 6월부터 한 12월 정도 그 사이를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오피셜이 아니고 그가 웨스 스펜서가 분석을 해보았을 때, 저도 또 분석을 해보았을 때 그때 오픈할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상황이 너무 악화가 되어서 갑자기 최악의 상태가 터졌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시장에서 예를 들어 테더라든지 USDT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수위보다 더 높은 엄청난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요. 그렇게 되면은 파이의 오픈 메인넷은 또 연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상황도 기본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어야 이 시장에는 이변이 좀 많다라는 것 알려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그렇다면 내년 6월 28일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6월 28일에 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시기까지 과연 어떤 파이 앱이 제대로 된 뼈대를 갖추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까지 파이 생태계에서 정말 대표될 수 있는 앱, 다행히도 딱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았을 때는 그 앱이 바로 파이체인몰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파이체인몰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원체 또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파이체인몰 관련 영상을 올릴 때마다 상당히 비난 글도 많이 받고 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파이체인몰 운영이나 개발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인센티브 전혀 없습니다. 또 파이체인몰에 관해서는 그냥 그곳의 개발자들과 소통 창구만 좀 구축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해커톤 앱과 이미 콜라보를 진행 중이고 그들이 구축하는데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홍보를 더 하더라도 다른 파이 해커톤 수상 앱을 홍보를 좀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발자들과 얘기를 해보고 그들의 비전을 보고 업데이트 속도를 지켜본 결과, 그리고 이 영상의 주제는 폐쇄형 기간 동안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탄생할 것인가, 탄생 안 하더라도 가장 유망한 앱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파이체인몰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파이 앱들은 다 허접하다, 특히 파이체인몰은 좀 쓰레기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파이 앱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함에 있어서 관점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일단 해커톤이 시작이 되고 그 앱들이 나오기 전에, 수상 앱들이 발표가 되었지만 이제 앱들이 나오기 전에 정말 많은 분들과 다수의 미디어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파이 앱들이 나오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파이체인몰이 나오면 뭐 기업이 참여를 하고 엄청난 그 고가 상품들이 올라오고 1파이가 얼마의 거래가 될 거고, 다 그런 분위기였던 걸로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커뮤니티 그 채팅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 파이체인몰 포함해서 다른 앱들이 나온다고 해서 뭐 기업이 바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진행하는 P2P 거래들을 모아주는 하나의 플랫폼의 성격일 뿐이다. 크게 바뀔 것은 없다. 가격 또한 다 잘못된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들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많다. 즉 실망이 크실 테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아라 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려왔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그 당시에도 별로 좋은 얘기는 듣지 못했었습니다. 안 좋은 댓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파이 해커톤에 참가하는 개발자들도 어떤 외부에서 엄청 경력이 많이 있는 그런 블록체인 전문가들, 앱 개발자들이 온다기보다는 파이오니어들 중에서 그나마 개발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수기 때문에 그런 해커톤에서 파이 앱이 출시가 되어도 일단 파이오니어들의 큰 응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지켜보는 그런 태도가 없다면은 매우 힘들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고, 그 단계를 하나씩 성장시켜 나가다 보면 더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파이오니어 분들이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기를 원했던 부분이죠. 자, 그런데 막상 이제 해커톤 수상 앱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첫 번째로 다수의 분들이 그 상품의 허접함에 상당히 실망을 했던 것이죠. 상당히 놀랬던 것인데요. 가격도 원하는 합의 가격이 아닌 다 제각각으로 되어 있으니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셨고요. 또 여기서 합의 가격에 대한 그런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말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스킵을 하겠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고 당연한 겁니다. 절대 파이체인몰 거래 수준이 허접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에 만들어내고 있었던 파이콘을 통한 그런 P2P 거래들의 그냥 그 수준이 그대로 플랫폼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P2P 거래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자동차라든지 아주 소수지만은 그런 비싼 거래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100만원치 그 이상의 물품을 거래를 할 때 웬만하면 파이체인몰을 통해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파이체인몰이 개발 중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래는 직접 만나서 최대한 안전거래를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파이체인몰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거래들만 나오는 것은 그는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제 관점에서는 제가 작년부터 예측을 했던 그 수준과 매우 흡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지금 쓰레기라고 욕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계속 응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절대 무조건적인 행복 회로를 돌려서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데이터나 수치를 한번 바라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해커톤 수상 앱들을 보면 다 아주 극초기 상태입니다. 자, 베타 버전을 거치고 있다거나 커뮤니티 응원이 필요하고 또 그들의 지금 참여, 협조가 매우 필요한 상태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상 앱들의 전체적인 트위터 활동이나 영향력을 보면요, 파이체인몰이 다른 앱에 비해서 지금 팔로워가 한 28만 명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타 앱 대비해서 수배 이상의 커뮤니티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규모가 큰 앱이 파이 바터몰인데 팔로워 수는 약 9만 3천 명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파이 바터몰의 특징은 현재는 중국 내에서의 거래에만 초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저는 차이를 두고 싶고요. 파이체인몰은 사실 저도 초반에 너무 놀랄 정도로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많은 국가의 커뮤니티에 지금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정착시켰고 참여를 이끌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를 얘기할 때는 보편적으로 당연하듯이 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포텐셜을 가진 것과 아직 보여주지 못한 프로젝트에는
일단 큰 차이점을 둬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국경을 뛰어넘지 않은 생태계에는 사실 블록체인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더 효율적인 거래나 뭐 포인트와 같은 그냥 여러 방법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파이체인몰이 처음에 레이아웃을 만들어 나갔을 때 다른 타 앱과 비교를 했을 때 초반 생태계 프레임을 아주 잘 잡고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개발 업데이트 관련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허점투성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여러 가지 동의를 하는 게 많은데 고쳐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하지만 얼마 전에 불과 한두 달 전이었죠. 우리의 참여를 요구를 했고 이 파일럿 컬에 우리의 피드백을 베이스로 해서 또 오류를 잡아가겠다라는 개발자의 말을 상기시켜 보면요. 이 앱의 지금 당장의 결과물보다는 개발자의 이 앱에 대한 그 보완이나 개선의 의지가 얼만큼 더 보여지고 있냐. 저는 이 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파이체인몰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른 타 앱 스탠다드에 비교하면은 절대 뛰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파이 해커톤 앱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의 의지나 마케팅이 많이 아쉬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파이체인몰은 적극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점수를 더 주고 있다는 겁니다. 파이체인몰의 업데이트가 상당히 그래도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걸 아주 제가 간추려서 보여드리자면은 지난 9월에 약 70여 개국의 거래 관련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비례적으로 거래를 넓혀 나간다 이렇게 비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거래되는 것들을 꽤 적극적으로 트위터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초에 거래 가능 국가를 17개국으로 넓혀 나갑니다. 그리고 10월 8일에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가능한 국가를 80개 국가로 늘렸고요. 그리고 동시적으로 이 거래 관련 후기 등과 같은 마케팅을 참 기본적으로 잘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기본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다른 해커톤 앱들이기 때문에 파이체인몰은 적어도 이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건데 파이체인몰이 현재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서 가장 거래를 많이 만들어내는 요소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P2P 거래가 왕성한 한두 달 전에도 파이체인몰의 거래가 전체 거래의 15%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영상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마이그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최근 데이터 2만 건 중에서 14,000건이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데이터였고 약 6,000건만이 거래 관련 데이터인데 이 6,000건 중에서 약 1,200건 이상이 파이체인몰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약 20%가 넘게 파이체인몰에서 좀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예전에 분석을 해드렸지만은 파이체인몰이 아닌 거래들은 엄청나게 자전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쪼개서 여러 개로 분할을 해서 전송을 하는 거래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지갑이 다른 지갑에 1,000 파이코인을 보내고 싶다. 그런데 그 1,000을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 100코인씩 또는 50코인씩 10번, 20번 이상 쪼개어서 보내는 패턴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드렸고 그 얘기는 파이체인몰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가 실제로는 파이 네트워크 전체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훨씬 넘을 수 있다는 게 제 추측입니다. 아마 30%에서 40% 이상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파이체인몰을 아주 허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파이체인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월 중순에 서버와 개발비 충당 문제로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광고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파이체인몰 같은 경우는 현재 플랫폼 수수료를 판매자한테서 따로 받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준비 중인 파이 앱들 중 개발자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이 앱들을 보면은 초반부터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지금 생각하는 개발자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정말 의아한 것은 정말 어떤 파이 앱들은 이에 대한 생각조차 안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개발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답변도 없고 개발 의지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파이체인몰의 개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팻 NFT 게임을 계속 개발 중인데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앱을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개발을 열심히 하는구나 정도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FT 게임 같은 경우는 이 파이팻이라는 것은 예전에 표절 문제가 생겼던 게임이죠. 그런데 파이체인몰이 이번에 인수를 해서 따로 개발 중인데 이 점은 저는 일단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플러스 요소로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파이체인몰이라는 거래 플랫폼에 이제 거래 외에도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요소가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 또 이 플랫폼에서 머물러야 하는 요소를 계속 이 개발자가 생각을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에 파이친몰에서 텔톡이라는 소셜 앱과 파트너십을 가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개발자와 얘기를 직접 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고 영상에도 다루어 드렸었지만 원래 텔톡은 파이 앱은 아니지만은 개발자 중 파이오니어가 존재했고 또 텔톡이 파이 커뮤니티 쪽으로 합치는 방법을 좀 생각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아직 이 앱 또한 큰 정보가 없고 소셜 앱이라는 건 원래 사고가 많으니 역시나 조심은 해야 한다. 이렇게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뭐 제 혼자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코어팀이 폐쇄형 메인넷 동안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소셜이었습니다. 파이오니어가 커뮤니티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 쉽게 이 생태계를 떠나가버리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그런 소셜이 지금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역설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개발하겠다라고 했던 해커톤상의 소셜 앱들이 표면적으로 어떤 진전 사항을 뭐 보여주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폐쇄형 메인넷에서는 무엇이 이 소셜을 대체하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이 파이치몰이 소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항상 해왔었는데요. 일단 파이치몰은 거래 플랫폼이죠. 뭐 채팅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뭐 SNS 기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곳은 많은 분들이 억지로 방문하는 곳이 아니고요. 어떤 필요를 위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유일한 전 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판매자와 구매자 그리고 또는 뭐 여러 NFT 관련 게임 관련으로 소통창이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소셜을 구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서 텔레그램에서 가장 활발히 소통이 진행되는 곳은 파이체인몰 텔레그램 방입니다. 또 국가별로 지금 다 존재하고 있고요. 이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파이체인몰 쪽으로 플랫폼 쪽으로 이동이 될 수 있다면 이건 좀 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뭐 텔톡이라든지 이런 개발자가 꿈꾸는 비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월 8일에 이제 파이체인몰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의 거래를 오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10일에는 유저들에게 광고를 보게끔 하는 대신 PCM 포인트를 나눠주겠고 일단 지금은 포인트 적립 단계지만은 나중에 뭐 토큰으로도 변환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플랫폼의 이 UI 업데이트가 세세하지만 계속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은 제 기준에서는 뭐 10점 만점에 3점, 4점도 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거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 지금 읽어 나가고 있고 그 부분을 짧은 기간에 한 3번, 4번 이상 지금 수정을 해 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저는 플러스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1월 24일이죠. 플랫폼에서 판매자를 위한 출금 기능을 또 업데이트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파이체인몰 트위터를 보면요. 이 소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포커싱을 두고 마케팅을 한다라는 점이 좀 신기한데요. 뭐 할로윈 이벤트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까지 다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파이체인몰은 현재 거래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른 타 플랫폼보다 이런 이벤트를 더 적극적으로 스킵하지 않고 챙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초반에 개발자의 이 의지가 참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영상을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어떤 허상을 계속 쫓는 것보다는 현실을 좀 더 냉철하게 파악하고 현실에 주어진 여건을 우리가 스스로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영상에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파이체인몰은 수치적으로나 데이터적으로 모두 분석을 해보았을 때 현재 파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쉐어를 차지하는 파이 앱이다. 그리고 오픈 메인넷까지 상대적으로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지금 현실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다면 파이체인몰이 절대적으로 성공을 할 것이냐 또 100%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언제든 이 프로젝트도 거꾸로질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든 개발자도 생각을 바꿔먹고 먹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떤 다른 파이 앱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앱의 개발자가 짜증을 낼 정도로 1:1 대화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생각을 계속 읽으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제가 현재까지 해왔던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 그 패턴의 방식이고요. 하지만 해커톤의 공식적인 수상 앱에 파이의 가장 큰 거래를 차지하고 있는 앱조차 우리가 그냥 불신과 배척으로 일관을 해버린다면 저는 그런 분들도 파이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이체인몰은 앞으로 거꾸로지지 않고 이대로만 성장을 해준다면 저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파이 생태계 최초로 파이콘을 통해서 국제 간의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이 플랫폼이 인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현재 파이 해커톤 앱들이 나름대로 여러 개발자들에게 인수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건 보통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 않고 고꾸라져서 어쩔 수 없는 인수가 대부분이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파이체인몰의 그림은 워낙 포텐셜이 크다면은, 하지만 현재 개발자의 능력이나 자금력에 한계가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더 큰 기업의 인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잠재력은 당연히 커뮤니티가 이 플랫폼에서 얼만큼 활동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느냐가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아주 강력한 개발자 팀을 따로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고비를 더 벌거나 플랫폼 거래 수수료를 빨리 받기 시작해서 나름대로 수익 구조를 빨리 만들어내고 이런 개발 의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여주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체물이 이렇게 성장을 해줄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 속도로 일관성 있게 성장을 해준다면은 내년 오픈넷이 6월이 되었던 후반이 라고 과정을 했을 때는 이 앱이 차지하는 동력에 의해서 폐쇄형이 오픈 메인넷으로 가는데 트럼시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대본보다는 제 솔직한 마음을 좀 더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찍은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두서가 없을 수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